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 이틀 일정으로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DMZ도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김정은 위원장과의 깜짝 회담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해안 경계를 책임지는 육군 8군단이 북한 목선 귀순 사건 사흘 뒤에 저녁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계 작전이 실패한 상황에서 벌어진 회식이라 기강회의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온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에콰도르의 호화저택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씨가 약국에서 매주 약을 산 것으로 확인돼 검찰은 정태수 회장의 생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해 80일 만에 국회가 정상 가동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합의안이 거부돼 2시간 만에 다시 불발됐습니다. 충남 당진 일대에 땅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이 쩍쩍 갈라졌고 공단 곳곳에 수소탱크 폭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심층 취재했습니다. 잘못돼버리면 밑에서 그냥 사망해요.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YG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가수 싸이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양현석 전 대표도 조만간 소환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2월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뒤 잊혀지는 듯했던 북한 비핵화 협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토요일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그런 뒤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각에선 트럼프식 이벤트라고 평가하지만 잃어버린 북미 협상의 동력을 되찾으려는 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유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30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진 뒤 헬기로 DMZ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방한 때도 판문점을 방문하려 했다가 날씨 악화로 헬기가 뜨지 못해 취소했습니다. 판문점 방문이 성사된다면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 중 DMZ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려 할지 모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동안 남북미 정상회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때 과연 김정은을 만나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보낸 친서에 답이 있을 겁니다. 김정은은 트럼프의 친서를 읽은 뒤에 흥미롭다, 또 남다른 용기가 보인다고 반응했었죠. 이동훈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의 사의를 표한다고 하시면서 흥미로운 내용을 신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고 남다른 용기와 흥미로운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영문판에서 친서에 훌륭한 내용이 있다고 보도했고 북한 영자신문 평양타임즈는 좋은 제안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훌륭한 내용과 좋은 제안이 판문점 깜짝 만남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문 발표까지는 어렵겠지만 양 지도자 간의 신뢰를 확인한 차원에서의 깜짝 만남은 언제든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개보수가 진행 중인 도보다리 산책이나 북측 통일각에서의 환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북 공동유해 발굴을 위해 지뢰가 제거된 화살머리 고지를 함께 걸을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하노이 회담 이후 뚝 끊겼던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도 재개될 조짐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은 지금이라도 실무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한 바로 다음 날, 폼페이오 장관은 친서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노딜로 끝난 하노이 회담 이후 진전 없던 북한 비핵화 협상을 다시 해보겠다는 뜻을 시사한 겁니다.
Well, literally prepared to begin at a moment's notice if the North Koreans indicate that they're prepared for those discussions. 이번 기회를 놓치면 미국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북한 역시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무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죠. 유연성을 보일 때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인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특히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 협상을 진두지휘해온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이번 주 방한하는 만큼 전격적으로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아직도 매듭 짓지 못한 뻥 뚫린 해상 방어망 소식입니다. 북한 주민 4명을 찍은 영상이 새롭게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삼척항 현장을 방문한 뒤에 해군 1함대 사령부 방문을 추진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부두를 향해 다가오는 작은 배 한 척. 15일 아침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정박하는 모습입니다. 배를 접안한 북한 선원들은 부둣가로 올라와 서성입니다. 잠시 뒤 해경이 다가와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북한 선원과 대화를 나눈 뒤 목선 안도 살펴봅니다. 30여 분이 지나 해경 예인함이 도착했고 목선을 끌고 사라집니다. 한국당은 삼척을 찾아 이 CCTV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해경은 선원들의 첫 인상과 목선에서 발견된 물품들을 설명했습니다. 쌀이 어느 정도? 40kg 반감은 옷도 갈아입은 것 같기도 하고 원래도 조업을 하다가 갈아입은 건지 그런 걸 물어봤거든요. 한국당과 만난 인근 어민들은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한국당은 국정조사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과연 나쁜 마음을 먹고 왔다 이러면 언제 지도서에 모르게 우리가 납치돼가지고 북한에 갈 수도 있겠구나. 한국당은 방문 요청을 거부한 해군 1함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철저히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된 것에 분노까지 느꼈습니다. 내일부터는 국방위, 정보위, 운영위 등 관련 상임위 소집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북한 목선이 유유히 삼척항에 들어온 것은 9일 전 토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이날 오전에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토요일임에도 긴급 지하 벙커 회의를 주재했던 것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군은 큰일 없다는 듯이 브리핑하긴 했지만 실제로 내부에서는 중대한 일이 생겼던 것으로 본 것 아닌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북한 목선이 엔진을 켜고 삼척항에 들어와 정박한 지난 15일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국방부 내 합참 건물 지하 지휘통제실에 모였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말임에도 보안 사항을 논의하는 지하 벙커에서 대책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회의에선 전비태세 검열실의 현장 조사 계획과 언론 대응 방침 등이 논의됐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군의 브리핑에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목선 발견 장소가 삼척항 부두에서 인근으로 바뀌는 등 내용이 축소된 겁니다. 북한 소형 선박 한 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지하벙커 회의까지 했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사실과 다른 브리핑이 나간 뒤에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임자 처벌만 강조할 뿐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우리 군은 경계작전 실패는 물론이고 사실과 다른 엉터리 브리핑으로 비판을 받고 있죠. 이런 와중에 해당 군단장이 술을 곁들인 회식을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북한 목선의 남하를 잡아내지 못하고 경계 작전에 실패한 군 부대가 회식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군이 축소 브리핑을 한 다음 날 군단장을 비롯해 8군단 영광급 장교 10여 명이 부대 내 복지회관에서 술을 곁들인 회식을 했습니다. 8군단은 북한 목선이 남하의 삼척항에 정박한 곳을 방어하는 부대입니다. 정리 식사자리라고 좀 봐야 됩니다. 강릉 산불, 조선 산불 다 고생했는 중무 참모들이었거든요.
장교 가운데 전출자가 있어 환송회가 불가피했다는 얘기입니다. 환송 회식을 한 날은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경계 소호를 질책한 저녁이었습니다. 이진성 육군 8군 단장은 회식 다음 날 정경두 국방장관이 소집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장관이 해상 경계작전 실패라며 질책하자 자신의 노트에 받아 적기까지 했습니다. 8군단에 대한 진상조사는 장관의 질책이 있은 후에나 시작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송환된 정한근 씨는 아버지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숨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거짓말일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특히 아들 정 씨가 매주 에콰도르 시내에 있는 약국에 들렸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철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7년 7월 정한근 씨가 에콰도르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 미국 국토안보부 파나마 지부 도움으로 과야킬 저택을 확인한 뒤 지난 4월 검사를 직접 파견했습니다. 정 씨 저택 주변의 CCTV를 확인해 정 씨의 동선을 쫓으며 12년 전 사라진 정 씨의 아버지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의 동행 여부 등을 파악하도록 한 겁니다. 그 결과 정 씨가 매주 한 번씩 과야킬 저택 주변 약국에 들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약을 사간 건데 검찰은 이 약을 정태수 회장이 복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송환된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 정 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숨졌고 직접 임종을 지켜봤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약을 복용한 게 정 회장이 맞다면 아들 정 씨의 진술과 달리 정태수 회장이 아직 생존해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외 도피 생활 중 부자지간인 두 사람이 함께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올해 96살인 정 회장의 행방과 함께 정 회장 일가의 해외 은닉 재산도 계속 추적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네, 이 사건을 방금 전까지 취재하고 들어온 법조팀 성혜란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에콰도르 상당히 먼 나라인데 여기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던 정한근 씨를 검찰이 어떻게 찾은 거죠? 네, 검찰은 먼저 지난 2017년 이 정 씨가 미국 시민권자로 신분을 세탁해서 이 에콰도르에 입국했다는 사실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정 씨를 직접 데려오기 위해서 에콰도르에 있는 과야킬이라는 도시까지 건너간 건데요. 하지만 정 씨가 머무르던 저택은 사설 경비가 굉장히 삼엄한 곳이었기 때문에 들어가기 위해선 일종의 위장 작전을 좀 펼쳐야 했다고 합니다. 이 현지 에콰도르 대사관에 있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이 집을 사기 위해 온 사람처럼 꾸민 건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경비에 막혔고 결국 그 주변을 탐문한 결과 이 정 씨가 약국을 일주일에 한 차례씩 드나들었고 또 근처 음식점에서도 모습이 담긴 CCTV를 확인해서 소재지를 확신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눈 앞에서 바로 정한근 씨를 확인을 한 건데 왜 에콰도르에서는 잡지 못한 거죠? 네, 검찰은 에콰도르 대법원장까지 만나서 우리가 정 씨를 좀 데려올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한동안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에콰도르 현지 법에 따르면 정 씨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거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포기하지 않고 강제 추방과 같은 절차들을 계속해서 추진을 했고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정 씨가 오히려 결국 미국을 가려고 이 비행 수속을 갖다가 이 검찰의 덜미를 잡히게 된 겁니다. 네, 미국에 가려고 하다가 파나마에서 붙잡혔는데 이 파나마에서 공을 세운 사람이 있다고요. 네, 정 씨가 이 붙잡힌 파나마에 있는 우리 영사가 이 정 씨 송환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정 씨가 스페인어로 난 당신들이 찾는 바로 그 한국인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정당한 미국 시민권자다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요. 파나마 영사가 이미 나는 다 알고 있다. 파나마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보단 고국으로 송환되는 게 낫다. 이렇게 설득한 겁니다. 파나마 교도소 상황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점도 이 설득의 한 요소로 작용을 했는데 네. 매년 100명이 넘는 재소자가 폭행과 에이즈로 사망한다는 말에 정 씨도 오히려 송환 비행기에 올랐다고 합니다. 자, 에콰도르 부촌에 비하면 이 파나마 교도소 모습을 보니까 설득력이 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인천까지 데리고 오는 것도 쉽지는 않았다고요? 네, 검찰은 이 고작 20시간이 걸리는 미국을 거쳐오는 길이 아니라요. 9시간이 더 걸리는 브라질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경유길을 선택해서 왔습니다. 미국에 도착하면 오히려 정 씨가 미국 당국에 이 신변 보호를 요청해서 송환 소송에만 수년이 걸릴 가능성까지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 오랜 시간이 걸린 비행 탓을 하면서 정 씨가 경유지인 두바이 공항에서 이 두통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때문에 비행기 한 편을 놓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현지 의사에게 검진까지 받은 뒤에야 정 씨는 다시 송환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네, 힘들게 검거한 만큼 몸통인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의 행적을 비롯해 모든 의혹 밝혀져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성혜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성접대 의혹을 확인하고 있죠. 관련해서 가수 싸이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만간 양현석 대표도 부를 예정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경찰이 지난 16일 가수 싸이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입니다. 9시간이 넘게 이뤄진 조사에서 경찰은 저녁 식사 자리의 성격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싸이는 자리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성접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자리에 참석한 태국인 사업가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ผมคิดว่าการที่เขาดึงผมเข้าไปเนี่ยเพื่อให้เป็นเหยื่อของเหตุการณ์ Burning Sun ของซุงลีเนี่ยผม 경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동석했던 유흥업소 여성들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수사로 전환될 만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며 양 전 대표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해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를 이르면 내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캐나다로 떠난 배우 윤지호 씨가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후원금 사기 의혹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당장 귀국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우 윤지호 씨가 경찰에 전화를 걸어온 건 지난 21일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후원금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씨가 변호인을 선임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필요하면 경찰에 출석해 진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출석은 어렵다는 단서를 달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를 자처하며 활동하다 돌연 캐나다로 출국한 윤 씨. 이게 증인을 대하는 태도세요? 굉장히 무례하세요. 출국 이틀 뒤 사기 혐의로 고발당하며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지망행위를 통해 경호비용 또는 공익 제보자 후원 등의 명목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윤 씨의 국내 계좌 출입금 내역을 분석하는 등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계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윤 씨를 조사할 방침이지만 조기 귀국을 거부한 윤 씨가 소환에 응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죠. 이번에는 외부 침입자도 아니라 같은 층에 거주하는 남성이 몹쓸 짓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오피스텔. 이 건물에 살고 있는 20대 남성은 지난 20일 오후 같은 층에 살고 있는 여성의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어 이 남성은 확인할 게 있다며 여성 집으로 들어간 뒤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갔고 시키는 대로 하라며 17시간 동안 감금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이 여성은 신고하지 않겠다고 남성을 안심시킨 뒤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세워져 있었어요, 그냥 황소차가. 강정하고 뭐.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구속하고 범행 이유를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네, 행인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유가 지나가다가 어깨가 부딪혔다는 것이었죠. 이 남성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올 3월 이후에만 14명에게 비슷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이 파악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20대 남성이 쉴 새 없이 날아드는 주먹질에 비틀거립니다. 무차별적인 폭력에 편의점으로 피해보지만 새 남성이 쫓아와 전신을 구타합니다.
피해자가 다시 밖으로 나가보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길 가던 여성이 말려보지만 되레 여성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21살 강모 씨와 친구 2명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저보고 저 화장실에서 어깨빵을 쳤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거짓말 친다면서 폭행이 시작된 거예요. 경찰은 폭행을 주도했던 강 씨를 포함해 3명을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특히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3월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14명을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씨는 어깨가 부딪힌 행인들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고 폭행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온몸에 문신이 있는 강 씨를 조직폭력배라고 생각해 제대로 저항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강 씨는 조직폭력배가 아닌 오토바이 배달원이었습니다. 술집에 앉아있다가 서로 눈빛 마주치고 왜 쳐다보고 이 상황이고 도대체인지도 모르겠는데 이러면 그때 사과 안 하면 때리는 거예요. 경찰은 강 씨를 구속했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움직이는 버스에서 자리를 옮겼다는 이유로 3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경기도의회가 입법 예고한 조례 내용인데요.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자리에 앉았던 승객이 짐을 들고 자리를 옮깁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려는 승객은 버스가 멈추기 전 미리 문 앞으로 이동합니다. 익숙한 모습이지만 앞으로 경기도에선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운행 중인 버스에서 자리를 옮기는 승객에게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겁니다. 지금은 버스가 운행 중에 자리를 옮기거나 노선도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일어설 수도 있는데요. 조례가 시행되면 이런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승객이 완전히 타고 내리기 전에 차를 출발시키는 버스 기사에겐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차하기 전에 우르르 몰리면서 굉장히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는 게 지금 버스 현실이거든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상징적인 과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내버스 고객의 상당수가 입석 승객인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자리 옮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뒤로도 갈 수 있고 앞으로도 갈 수 있고 했는데. 서 있는 손님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좌석이 남아 있는데도 앉으라고 해도 안 앉을 경우 억울한 면이 많이 생기겠죠, 기사들이. 출퇴근길 혼란만 가중될 것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기사랑 손님 사이에 마찰도 많아지고 화만 더 높아질 것 같아서. 경기도의회는 혼잡 시간대 과밀버스에 대해선 단속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둘러싼 반론도 많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오늘 자정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면허 정지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며 술 마신 다음 날 숙취 때문에 걸릴 확률도 높아졌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음주가 감지가 됐어요. 걱정을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5%. 오늘까지는 처벌받지 않지만 내일부턴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오늘 자정부터 면허 정지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됩니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도 0.08%로 낮아집니다. 소주나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숙취 운전이 단속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몸무게 60kg인 성인 남성이 소주 2병을 마셨을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 수준입니다. 이후 1시간마다 0.015%가량 낮아지고 6시간을 자고 일어나도 0.04% 정도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면허 정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 50kg인 성인 여성이 맥주 2000cc를 마시면 몸속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7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특별하지 않은 이상 술자리를 일찍 끝내거나 아니면은 운전을 하는 그거를 습관을 조금씩 더 조심히 할 것 같아요. 경찰은 내일부터 2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여름휴가 계획하는 분들 예약 대행 사이트 많이 이용하죠. 까다로운 환불 주의해야 합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직장인 유모 씨는 여름휴가를 필리핀에서 보내기 위해 예약 대행 사이트를 이용했다 낭패를 봤습니다. 항공사의 비행 일정이 변경돼 어쩔 수 없이 환불을 요청했지만 예약 대행 사이트가 연락을 피한 겁니다. 유 씨가 미리 결제한 금액은 7명분 항공권 190만 원어치. 이메일은 답장이 없고 전화는 받는데 연결해주질 않아요. 그 부서로. 40분까지 제가 전화 받아본 적도 있어요. 환불만 좀 제발 좀 해달라는 건데. 예약 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17년 400여 건에서 지난해 1000건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고다, 부킹닷컴 등 5개 업체 관련 불만은 전체의 80%에 달했습니다. 특히 스웨덴 사업자 고투게이트는 소비자원의 해명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거래 내역 자료를 준비해서 소비자원 사이트에 접수하거나 신용카드사의 승인 거래 취소를 요청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환급 불가 상품을 예약한 후 취소한 경우엔 돈을 돌려받기 더 어려운 만큼 대행사의 환급 보상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했는데 설치한 적도 없는 인터넷 요금도 빠져나갔습니다. 알고 보니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고객 정보로 인터넷까지 신청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휴대전화를 개통한 김모 씨. 1년 뒤 통장을 정리하다 이상한 거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일정 금액만큼이 입금됐다가 다시 출금되는 게 반복됐던 겁니다. 알고 보니 당시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개통 당시 받아뒀던 김 씨의 개인정보로 인터넷을 개통했습니다. 저랑 아무 연관이 없는 제가 전혀 모르는 분들 집에 두 군데나 설치를 지금 하신 상황이거든요. 김 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해지를 요구했지만 휴대전화 판매업자는 1년간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판매업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들은 실적 수당이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거 두 개를 하게 되면은 무선, 유선 플러스 거기 이제 또 추가 수당이 있는 거죠. 80만 원, 90만 원 정도로.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등에 미리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 원전 산업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4기를 수출했는데 한 달 뒤면 그 일부가 가동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은 원전이니까 전체 한 3조 원 규모로 보는 운영과 정비 일감도 우리가 딸 것으로 예상했죠. 그런데 일부만 따는 데 그쳤습니다. 왜 그랬던 것인지 김남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바라카 원전 정비 사업 수주에 성공하고도 뒷맛이 개운치 않은 건 기간도 방식도 모두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당초 우리 업체는 정비 전체를 독점으로 책임지는 통계약을 추진했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정비를 쪼개 우리에게 일감 일부만 내려주는 하도급 방식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럴 경우 다른 나라 업체도 일감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일감을 맡은 만큼만 돈을 받기 때문에 사업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워크오더를 받아가지고 그 금액만큼 영무를 제공하면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받은 영무 제공 대가에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계약 기간은 처음 목표했던 15년에서 5년으로 최대 3조 원이었던 기대 수익은 잘해야 수천억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핵심 기술까지 전수하면서 공을 들인 것에 비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아직 다른 나라 업체와 정비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 달 전에는 전남 영광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일부 멈추었었습니다. 한빛 원전 1호기에서 원전의 출력이 위험 수위까지 높아졌던 겁니다. 원자로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냉각 작업을 잘못하는 바람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재가동 승인을 받은 한빛 원전 1호기에서 제어봉 작동 실험을 한 건 지난달 10일.
제어봉은 원자로의 출력을 조절하는 일종의 브레이크로 위로 올리면 열출력이 높아집니다. 제어봉 8개는 똑같은 위치에서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당시 제어봉 4개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바로잡으려던 정비팀 직원이 무리하게 제어봉을 위로 끌어올렸고 이 탓에 과도한 핵반응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정비 자격은 갖췄지만 제어봉 운전 면허는 없었습니다. 정비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했다는 정황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원안법이 위반되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고 인근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명확하게 잘못을 지적을 하고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고 손쉽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실험 과정이 원자로에 이상을 발생시킬 가능성은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한 거죠. 출력이 그거보다 더 올라갔었으면 자동적으로 정지되게 돼 있거든요. 원안위는 추가 조사를 진행해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종합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했던 국회 정상화가 2시간 만에 무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유였습니다. 결국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추경 예산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시정 연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쪽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고 국회 차원의 경제 원탁 토론회를 열겠다는 조건들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불과 2시간 만에 합의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문구가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정상화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추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야 사당은 반발했습니다. 이거는 국민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정상화 합의를 기다리며 오후로 미뤘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예산안 시정연설은 한국당의 불참 속에 진행됐습니다.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 주실 것을.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와 북한 목선, 붉은 수돗물 등을 다루는 일부 상임위만 참석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되자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8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구속탄압 김명환! 민노총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전면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앞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자 대대적인 반발에 나선 겁니다. 도주 의료를 이유로 구속하는 것은 민주노총에 대한 모욕이자 모독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선전포고입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앞에서 투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투쟁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다음 달 18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겠다며 총력 투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다음 달 3일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나섭니다. 오는 26일에는 울산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고 28일에는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등도 예고했습니다. 민노총이 줄줄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네, 충남 당진의 한 공단 일대에서는 땅이 내려앉고 건물 외벽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성이 커진 것이죠. 주민들은 주변에 있는 수소 탱크나 가스관 폭발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혜정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싱크홀이 어디서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한눈에 봐도 푹 꺼져버린 빗물바지와
둘로 쪼개질 듯 갈라져 버린 공장 건물까지. 공장에 이상 징후가 포착된 건 지난해 10월부터입니다. 그럴 때 보면 뭐가 딱딱 소리 나요. 그게 건물이 균열이 가는 소리였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년 동안 멀쩡했던 계단은 형편없이 내려앉아 버렸고 건물벽은 쩍쩍 갈라져 아예 바깥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사무실에 이어 생산 건물까지 기울어졌고 안전사고 우려 탓에 공장은 폐쇄됐습니다. 육중한 게 저렇게 위에 매달려 있잖아요. 잘못돼 버리면 밑에서 그냥 사망해요.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이 공장 바닥은 심하게 비틀려 내리막길처럼 변했습니다. 여기가 다 이렇게 바퀴차에 올리면 혼자서도 너끈히 옮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위험천만한 일이 됐습니다. 그냥 한 손으로 밀고 당겨도 이게 됐던 거거든요. 내리막길이 되다 보니까 두 사람이 제어를 해도 잡기 힘들 정도로. 피해 기업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커다란 구멍 파기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고압선을 지하에 묻기 위해 한국전력이 60m 깊이의 전력구를 두 곳에 팠는데 땅 파기 과정에서 무리하게 지하수를 퍼낸 게 문제가 됐다는 주장입니다. 한전 측은 공사와 무관한 자연침하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의 견해는 다릅니다. 자연침하로 사실 말도 안 되고요. 말도 안 되고요. 뻘이 많았으면 당연하게 물을 뽑아내면 안 되죠. 공법을 잘못한 거예요. 이 지질에 맞지 않는 거. 취재진이 입수한 양수일지엔 매일 300톤 이하의 지하수만 퍼냈다고 허위 기재돼 있었지만 경찰 측은 매일 1000톤 이상의 지하수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양수일지에는 말씀하신 그런 양이 배출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공사는 일시 중단됐지만 한전은 안정적인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공사 재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 국가적 시급성이 있으니 저희들로서는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죠.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을 예정이고 8월 중으로 나오는 용역 결과에 따라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 곳곳에는 가스관을 포함해 더 큰 위험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저게 이번 강릉에서 폭발 사고가 났던 동일한 기종입니다. 10배가량 좀 더 용량만 큰 상태입니다. 전력구 공사 현장과 가까운 액화수소 탱크 주변 집안에서도 이미 균열은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안전 불감증이에요, 사실. 터지고 그러는 일이 여기에 일어날까. 우리 지역에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가라앉는 땅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 당진 사람들은 범정부 차원의 안전조사를 호소합니다. 누출 사고 나면은 폭발로 그냥 이어지잖아요. 한순간에 뻥건단 말이에요. 대형 사건이 터지고 나면 정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안전 조치를 완벽하게 세워놓고 공사하라 이거죠.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동굴 속에 갇혔다 17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태국의 소년들 기억하십니까? 몰라보게 성장한 소년들이 1년 만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동굴 속에 17일간 갇혔다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태국의 유소년 축구팀 선수들. How many of you? We are coming. It's okay. Many people are coming. 열흘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해 앙상했던 소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1년 만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겁니다. ได้ประสบการณ์อะไรหลายๆอย่างก็หลังจากออกเข้ามาได้รู้อะไรเกี่ยวกับทุกอย่างของคนไทยมีความร่วมมือร่วมใจกันอยากขอขอบคุณทุกคนนะครับที่ในวันนี้ปีที่แล้วนะครับที่ทุกคนสละแรงกายแรงใจสละเวลาที่ได้มาช่วย 소년들을 구하러 달려갔던 외국인 잠수부들도 그날의 감격을 기념하며 달렸습니다. Say they don't deserve the fame, but I give them credit for surviving the 18 days. Not many children could have survived the way they did.
기적의 상징이 된 이들은 지난해 10월 미국 TV쇼에도 출연하는 등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소년들이 실종됐던 동굴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태국의 관광 명소가 됐고 이들의 이야기는 조만간 영화와 드라마로도 나올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90년대 대표 아이돌 그룹 H.O.T. 최근 상표권 때문에 그룹 이름을 쓰지 못했죠.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이름 되찾기에 일단은 실패했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해체 17년 만에 열린 H.O.T. 콘서트. 그런데 현수막에는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라는 길게 풀어쓴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상표권을 갖고 있는 김경욱 전 SM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H.O.T. 이름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H.O.T. 멤버와 공연 기획사는 널리 알려진 이름을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며 상표권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특허 심판원은 과거 H.O.T.를 기획하고 캐스팅한 김 전 대표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상표권을 얻은 만큼 배타적 권리를 갖는 게 맞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김 전 대표가 그 H.O.T.를 기획할 당시부터 자신이 먼저 상표권 등록을 해놨고 H.O.T. 멤버 5명으로부터 사용 허가 승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김 전 대표는 작년 말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라는 이름과 로고 사용까지 문제 삼으며 공연 기획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H.O.T. 멤버들은 오는 9월 다시 한번 콘서트 개최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김 전 대표는 두 번째 콘서트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웅입니다. 축구 스타 이동국이 얼굴로 골을 넣어 화제입니다. 20세 이하 대표팀 스타 이광현은 프로 데뷔전에서 천당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이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반 1분 보기 힘든 장면이 펼쳐집니다. 수원 골키퍼 노동건이 찬 공이 전북 이동국의 얼굴을 맞고 그대로 골대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동국은 K리그 통산 최다인 219번째 골을 일명 얼굴슛으로 기록한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모두가 웃었지만 당사자인 이동국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세리머니를 삼갔습니다. 이동국의 특이한 득점 장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3년 성남전. 부상자로 인해 받은 공을 상대에게 돌려주다 골을 넣은 겁니다. 상대 골키퍼에게 손짓을 하며 공을 길게 차서 넘겼는데 그게 그만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의도치 않은 득점으로 시비가 생겼고 결국 전북이 자책골로 동점을 만들어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빛광현으로 불린 이광현은 K리그 데뷔전에서 천당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한 차례 시원한 호수비를 연출했지만 이후 연달아 4골을 내주며 한없이 무너졌습니다. 0대4, 완패를 눈앞에 둔 끔찍한 후반 상황. 거짓말처럼 강원FC 형들이 나섰습니다. 후반에만 5골을 넣어 승부를 뒤집으며 동생 이광현의 데뷔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각본 없는 드라마에 축구 팬들의 즐거움이 터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전교생이 88명인 전북 정읍의 인상고가 고교 야구를 휩쓸고 있습니다. 황금사자기에서 최강자 북일고를 콜드게임으로 꺾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1952년 문을 연 전라북도 정읍의 한 고등학교. 전교생이 88명뿐인 이 자그마한 학교엔 2012년 야구팀이 창단됐습니다. NC 다이노스인가 거기 생길 때 전라북도가 프로야구 그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러한 일환으로 이제 저희 학교가 야구가 태생을 했습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이 학교. 야구부 돌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 야구 대회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인 북일고를 홀드게임으로 제압하고 16강에 오른 겁니다. 인상고는 2회 만루 찬스를 만든 뒤 5점을 쓸어 담았고 3회에도 6개의 안타를 몰아치며 7점을 뽑아냈습니다. 선발 타자 전원 안타로 15대2 압승. 단 2시간 만에 골리앗인 북일고를 콜드게임으로 무너뜨린 겁니다. 선수 스카우트조차 쉽지 않은 시골 학교.
인상고의 주무기인 강력한 공격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시골 학교고 하다 보니까 선수 스카우트하는 부분에서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요. 방망이에 많이 치중을 하고 또 많이 뛰는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상고는 내일 또 다른 명문팀인 부산고와 8강행 티켓을 두고 맞붙습니다. 다윗의 반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의 입영 연기 기한이 오늘 밤 12시에 끝납니다. 병무청은 내일 이후 새로운 입영 일자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올해 만 29세인 승리는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 최대 4차례 추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지인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권 의원에게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최응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의원은 정치검찰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장마를 코앞에 두고 다시 폭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경북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서울은 한 달 만에 다시 내려진 겁니다. 내일은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집니다. 볕도 강해서 불볕더위가 예상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외선 지수는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음, 일부 지역에서는 위험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수십 분 이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한낮에 외출하신다면 긴 소매 옷차림을 권해드립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19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 오늘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32도까지 오르고 대구가 33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됩니다. 이 장마 전선은 수요일에 남부와 제주에 영향을 주기 시작해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주말 동안에도 남부와 제주에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수요일에 장맛비가 시작되면서 누그러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전남 영광의 원전 사고는 직원이 엉뚱한 계산 방식을 쓴 탓입니다. 뜨거워지고 있는데 식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정비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 업무를 맡을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단순하게 비유하자면 비행기 조종을 조종사가 아니라 정비사가 한 셈입니다. 우리는 직접 만들어 수출까지 한 원전 4개의 보수 작업 일감도 전적으로 독점적으로 따내는 데 실패했죠. 탈원전 정책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황당한 실수가 반복되는 것도 원인 아닐까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